안녕하세요. 브라운입니다. 미국 회사의 재무제표를 보면은요, 보통 non-GAAP이라고 명시해 둔 것이 있는데요. 오늘은 이 non-GAAP이 어떤 것을 뜻하는 건지, 그리고 흔히 공시되는 non-GAAP measures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 non-GAAP measures를 볼 때 어떠한 점을 유념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GAAP, GAAP은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의 줄임말로요. 한국말로는 그냥 흔히 말하는 회계 기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회계 기준은 앞에 US를 붙여서 US GAAP이라고 부릅니다. 재무제표에 들어가는 숫자들은 흔히 이 회계 기준에서 요구하는 definition에 맞다거나 기준 또는 criteria, 조건을 맞춰야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올해 매출이 $100 billion라고 했을 때 이 모든 $100 billion이 revenue로 잡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고객한테 돈을 먼저 받았는데 아직 그에 상응하는 프로덕트나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은 경우는요, revenue를 잡을 수 없고요. 또는 프로덕트나 서비스가 제공은 되었지만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리스크라든가 right of ownership, 법적 그 소유권이 아직 손님에게 넘어가지 않은 상태라면은 revenue를 잡을 수 없습니다. 이것들은 아주 빙산의 일각 같은 예시예요. 이런 식으로 레비뉴 하나에도 맞춰야 되는 조건이 정말 많고, 현금을 어떤 것을 현금이라고 부를 수 있는지, 부채로 어떤 걸 부채로 부를 수 있는지, 어떤 것들을 지출로 잡을 수 있는지, 잡아야 하는지는 상황마다 종류마다 정말 다르기 때문에 그 엄격한 회계 기준을 다 맞춰야지만 그 재무제표에 숫자로 recognize, 이렇게 잡히다 하는 영어로 보통 recognize라는 동사를 쓰거든요. revenue를 recognize 또는 recognize as expense가 될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non-GAAP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렇게 회계 기준에서 요구하는 것을 지키지 않은 것을 non-GAAP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는 두 번째로는 회계 기준에서 요구하지 않았는데 voluntarily 내가 마음대로 그냥 재무제표에 집어넣은 것도 non-GAAP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경우에는 이제 disclose 하라고 강제한 바가 없기 때문에 어떠한 숫자를 써야 되는지에 대한 그 definition 또는 조건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 마음대로 그냥 그 숫자를 만들어낸 다음에 그것을 재무제표의 주석 등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non-GAAP measures인데 재무제표에 흔히 등장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보통은 MD&A section, Management Discussion and Analysis section이라던가 아니면은 그 재무제표 Balance Sheet, Income Statement, Cash Flow Statement 다음에 따라오는 주석에 많이들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아무튼 흔히 등장하는 non-GAAP measure로는요, 첫 번째, 특정한 지출을 제외한 operating income이 있습니다. 이 operating income에서 흔히 제외되는 expense가 SBC가 있어요. Stock Based Compensation Expense인데 이것은 제가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대표적인 non-GAAP measure에는 EBIT 또는 EBITDA가 있습니다. EBIT 또는 EBITDA는 Earnings Before Interest and Tax 또는 Earnings Before Interest, Tax, Depreciation and Amortization의 줄임말로 회사의 수익, 흔히 net income에서 이자 비용, 세금 비용, 그리고 상각 비용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EBIT 또는 EBITDA는 회사의 수익률을 분석하는 지표로 너무너무 자주 사용되는 교과서 같은 숫자이기 때문에 GAAP, 즉 회계 기준에서 이것은 꼭 공시하라고 나와 있지 않는데도 회사들이 voluntarily 항상 추가를 하는 그런 지표들입니다. 또 비슷한 이유에서 재무제표에 자주 등장하는 non-GAAP measure는 Free Cash Flow, FCF가 있습니다. Free Cash Flow는 회사가 영업을 통해서 벌어들인 현금 흐름, 이것은 영어로 Cash Flows from Operating Activities 또는 이것을 살짝 줄여서 Operating Cash Flows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회사가 미래의 성장을 위해서 꼭 필요로 해야 되는 자산에 대한 투자, 즉 뭐 공장을 증설한다거나 아니면은 유통 채널을 디스트리뷰션 센터를 더 확장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산에 투자하는 것을 보통 캐피털 익스펜디처라고 하고 이것을 줄여서 CAPEX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operating cash flow에서 CAPEX를 제외한 금액을 바로 free cash flow라고 합니다. 이 free cash flow 또한 회사가 얼마나 profitable한지 그리고 operation을 얼마나 잘하는지를 알려주는 좋은 지표이고 정말 많이 사용되는 지표이기 때문에 회사에서도 이 free cash flow를 늘리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투자하고요. 항상 재무제표에 voluntarily 나오게 되는 그런 non-GAAP measure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이 non-GAAP measure를 볼 때는 어떠한 점을 유념해 두고 봐야 하는 걸까요? 너무 당연한 것 같은데 non-GAAP measure는 이제 회계 기준에서 요구하는 어떻게 계산하라라고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숫자를 어떻게 만들어내냐는요, 진짜 회사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예를 들어서 컴퍼니 A의 EBIT과 컴퍼니 B의 EBIT은요, 컨셉츄얼리 EBIT은 똑같을지라도 이 EBIT을 계산하는 방법은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컴퍼니 A에서 말하는 EBIT과 컴퍼니 B가 말하는 EBIT은 전혀 다를 수도 있습니다. 회사의 재무제표에 들어가는 숫자라던가 이런 지표들은요, 회사마다, 인더스트리마다, 상황마다 조금 다 다르기 때문에 아무리 리고러스한 회계 기준을 따라서 그 숫자가 만들어진 것도요, apples to apps로 비교하기가 굉장히 힘든데요. 이 non-GAAP measure 같은 경우는 정말 회사가 마음대로 숫자를 만들어낼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원래도 힘든 비교를 더욱더 어렵게 하는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유념해야 될 점은요, 이 non-GAAP measure가 말하는 바를 take it at face value 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stock-based compensation을 operating income에서 제외하는 것을 한번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stock-based compensation, 즉 주식을 바탕으로 한 compensation, 이것은 흔히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주는 stock option이라던가 restricted stocks 같은 것을 뜻합니다. 많은 회사들이 non-GAAP measure로 operating income에서 이 SBC expense를 빼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이 stock-based compensation이 실제 지출이 아니고 그냥 회계적으로만 잡히는 지출이라는 점 때문입니다. 스탁 옵션을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면 지금 당장 내가 임직원들한테 스탁 옵션을 줘도 이 사람들은 예를 들면 3년 후에나 그것을 행사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스탁 옵션을 행사할지 안 할지는 3년 후의 시장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고, 그리고 행사를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실제 그 exercise price를 돈을 주고서 우리한테 그냥 싼 값에 사가는 거지, 우리가 따로 그 주식을 어디서 사왔다가 그 사람한테 주는 그런 실제로 지출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고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이 SBC의 long-term implication을 생각해 보면은 이것은 절대 회계적으로만 잡히는 지출이 아니라 실제적인 지출입니다. 직원들에게 주는 SBC를 남발하다 보면은요, 흔히들 테크 회사들이 많이 그래요. 실제로 미국 테크 회사들은 남발이라는 말이 정말 너무 정확할 정도로 예전에는 막 임원들에게만 스탁 옵션을 주는 것이었다면은 요즘에는요, 그냥 전 직원한테 다 줍니다. 학부 졸업생을 고용할 때도 이제 사이닝 보너스처럼 리스트리 스탁스나 스탁 옵션을 주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요. 이렇게 직원들에게 주는 SBC를 남발을 하게 되면은요, 회사의 밸류는 똑같은데 회사의 주식 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요, 주식 가격이 diluted, 희석화되기 때문에 주식 가격이 떨어지게 되어 있고요. EPS, earnings per share, 한 주당 얼만큼의 순이익, earnings가 있었냐를 측정하는 걸로 EPS는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지표여서 그 월스트리트나 모든 주식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보는 그런 지표인데요. EPS의 분모가 number of shares잖아요. 그렇게 SBC를 남발하다 보면은 그 분모가 늘어나게 되면서 EPS가 떨어지게 됩니다. 주식 가격이 다일루트드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많은 회사들이 이제 스톡 리퍼처스, 자사주 매입으로 보통 1년에 몇 빌리언 이상의 돈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스톡 리퍼처스는 현금을 주고 사오는 거기 때문에 엄청난 캐시 아웃플로우를 수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SBC는 회계적으로만 잡히는 지출이고 실제로 지출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operating income에서 이 SBC expense를 빼겠습니다를 우리가 고지고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이 long-term implication을 생각을 해보면은 항상 SBC expense를 얼마나 지출하는지를 꼭 유념해 두고 재무제표를 분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non-GAAP measure에서 회계 규정이 실제로 그 economic substance를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빼버렸다라고 하는 그런 스테이트먼트가 있다면은 그것은 항상 take it with a grain of salt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gap vs non-gap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고 non-gap measures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떤 점을 유념해서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제 구독자분 중 한 분이 코멘트 창으로 질문을 하셨는데 이것에 대한 답변은 영상으로 만들어서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만들어 본 에피소드입니다.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